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1500에서 2000 사이에 어떤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대 것만 쭈루룩 봤을 때 2700대 정도 있었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네시스만 봤을 때는 매물 대수가 많이 적어집니다. 이 가격대가 좀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원래는 제네시스는 차량 가격이 좀 고가여다 보니까 이 가격대이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키로수 제한을 걸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키로수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키로수가 짧은 편에 속하는 것들은 연식이 낮거나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기아는 2700대, 현대 거 2700대였는데 2260대 가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은 399대. 인기도랑 좀 비례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딜러들이 매입을 할 때 굴러다니는 차량 속에서 매입을 딱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중에 매물이 많이 없다 보면은 이 대수도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인기도로 봤을 때 쉐보레도 좀 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171대가 있는 거죠. 대우는 쉐보레가 인수한 지 벌써 꽤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0년 전후 그때쯤 인수를 하면서 쉐보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수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연식들이 대부분 좋은,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좋은 차 위주로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입차는 안 보고 오늘은 국산차 위주로 볼 거고요. 지역은 우리나라 이 넓은 지역 속에서 여기 거를 볼 겁니다. 수원, 용인, 여기까지 김포, 이게 니은자로 해서 이렇게 볼 건데, 매물은 수원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안산에도 적지는 않은데, 지금 규모로 따지면은 1위가 수원이고 2위가 아마 인천, 부천 묶어서 인부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좀 많은데, 인식이 안 좋았던 부분, 거기 가지 말라던데 라는 이야기는 지금 조금 이제 과거보다는 심화된 부분이, 열기가 좀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2위권 정도 되고, 3위는 전산 제휴가 안 돼 있는 서울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포 아라뱃길 쪽, 가자이시 쪽에 이쪽 엠파크 중소 매매단지들 좀 있고, 안산 이쪽에 좀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 또 몰려 있습니다. 한 군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또 있긴 있고, 타 지역은 이제 마당식으로 돼 있던가, 물론 춘천, 충주, 강릉 이런 쪽도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소형 마당식으로 돼 있는 매매단지들이 있는데, 요즘 매매단지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가 오토 컬렉션이라고 여기 옆에 전투기 비행장이 있어갖고 높게는 못 올라갑니다만 밑으로 지하 5, 6층 규모로 엄청 큰 매매단지가 있고, 이게 뭐가 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큽니다. 스카이뷰로 못 봐서 그렇지 큽니다. 그리고 여기도 도이치 오토라고, 월드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실만한 이제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유튜버들 이쪽에 계시던가 이쪽에 계시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인천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이 수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실 분들은 수원역까지 KTX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김포공항까지 오시면은 또 모시러 갔다가 수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 이제 강석으로도 가긴 하는데, 말 그대로 1년에 한두 번이고, 대부분 여기 인천 비중이 한 30%, 그 다음에 수원이 거의 뭐 70%에 육박할 만큼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방금 로드뷰 보신 것처럼 매매단지 규모가 굉장히 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부동산들이 상계에 있지만, 매매단지는 그렇게 넓게 있다 보면은 이동을 해야 되거나 알선 판매할 때 좀 불리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퍼져 있는 것보다는 좀 한 군데 압축해갖고 많은 상사가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규모가 커요? 라고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딜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제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 매물도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밀집된 매매단지가 있는 이쪽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이론적으로, 확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멀리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갖고 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뭐 등등의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탁송 받는 방법이 또 안 움직이시고 있고, 동영상 다 받아보시고 하는 건데, 일부 딜러들은 사진만 잘 나온 부분만 찍어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영상으로 저는 모든 부분 하부까지 해서 다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판매 후에 사후 처리 관련해서도 저를 싫어하시고 끝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증되는 부분도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애시당초부터 실망할 만한 부분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1, 20만 원이라도 더 줘야 될 거를 안 주고 구매하시면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딜러를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시느냐에 따라서 하자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게 금액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기에는 너무 좀 오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부터 이렇게 보면은 매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격대로 현대 거를 보자면은 많이 문의 올 만한 것만 이제 뽑자면 이 가격대는 딱 나옵니다. 그랜저 IG 나오고 SUV 쪽에서는 산타페 더 프라임이 또 나오고 요것보다 더 높은 차 원하시는 분들은 TM을 이 가격대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TM은 좀 빡빡하더라고요. 조건이 어려웠습니다. 승용차 위주로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아반떼 CN7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나오고 올류투산 요게 인기가 많기도 하고 수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격이 센 편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싼 것도 1000초에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내용 좋은 거 깔끔한 거를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1500에서 2000 사이가 아직도 적당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코나 나오고요. 니로 더뉴 니로 말고 그 니로 적당한 거 나오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소형 SUV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소나타 K5라든가 적정선을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조사돼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안내를 해드리자면 소나타는요 1500에서 2000이라고 한다면은 DM8이 나옵니다. 그리고 준준형으로 현대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준준형은 아반떼 CN7이 나오고요. 경차로 따졌을 때 적당한 차 1500에서 2000 캐스퍼 더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는 좀 비싸요. 1500에서 2000 사이는 대형차로 따지면은 그랜저 HG 15에서 17년식 맨 마지막에 나온 모델 중에 좋은 거 그 다음에 그랜저 IG 중에 중간급 정도가 1500에서 2000 사이에 나오고 그랜저 IG를 많이 좋게 하시려면은 가격선이 2000이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 IG도 이 가격대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굴러만 가면 상관없고 옵션도 필요 없고 나는 요거 이 가격이면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좀 낮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긴 있는데 주황색에서 이 화살표 언제나 이 사이로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요거는 뭐 진한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남색 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비싸지는 거고 싸지는 건데 제일 싼 거는 그랜저 IG가 970짜리도 있었습니다. 조사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 지금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이게 노란색은 휘발유 대수고요. 빨간색은 LPG 대수고 초록색은 디젤 경유 대수고 요 연두색은 하이브리드 대수입니다.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수가 100대가 좀 넘어가야 좀 고를만 하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LPG로 이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 별로다. 싫은데?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 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원활하게 고르기도 어렵고 키로수도 많고 키로수에 비해서 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괜찮은 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50대 정도 넘어가면은 그나마 일 수 있는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런 거는 아주 풍족하게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풍족하게 고를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금액으로요. 높은 차를 보시려고 하면은 가능한 것처럼 좀 끌어맞힌다고 하더라도 여기 중간치이고 좋은 매물이다 라고 봤을 때 여기서만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가 이게 주황색에서 화살표 중간 가격까지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기대치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낮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기대가 너무 높으시면은 만족할 만한 차를 구매할 만한 차를 못 찾으실 수도 있고 한데 이 금액 가운데 금액 정도만이라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중간 금액도 기대치가 여기 급을 생각하는데 중간급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역시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8억으로 사고 싶은 집을 들어가서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고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2억으로요. 만족하시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족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1억으로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는 이라고 해서 이게 성격의 종류가 16가지라고 봤을 때 다양한 성격의 분들께서 접근법들이 다 다르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아느냐 그리고 또 모르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이냐를 아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예 전혀 안 나올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짜증날 만한 게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치를 항상 이제 추천해 드리는 바고요. 그 경차 같은 경우에는 캐스퍼가 이 1500에서 1900 사이 보시게 되시면 인스퍼레이션에 풀옵션에 키로수도 5만 이하로 좀 괜찮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1000초로 고르시려고 하시면은 이 앞에 구멍이 없는 터보가 아닌 차는 마력이나 이제 치고 나가는 힘이라든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동네 왔다 갔다 뭐 장보기용이라든가 아이들 통학용이라든가 간단한
간단한 용도, 그 다음에 아주 가끔 어쩌다가 뭐 어디 갈 수도 있겠지라고 했을 때 이거 막혀있는 거 구매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더뉴모닝 JA 요즘에 나오는 거 신차 가격으로 따졌을 때 감가율은 뭐 200, 300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차는 감가가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합니다. 모닝 어반은 이 가격이라고 한다면 1500에서 2000이라고 한다면 사면 안 돼요. JA 정도 신차급으로 보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레이로 따졌을 때 이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더뉴 레이는 1500에서 2000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더뉴 기아 레이 정도 돼야 완전히 연식 키로수 좋은 걸로 봐야지 되는 부분. 더뉴 뭐 스파크 종류는요 1000 이상으로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게 소나타 조사를 한 건가? 날짜 보니까 파일명 보니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제가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조사를 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도 까먹었어요. 여기 노란색은 휘발유 대수, LPG는 빨간색, 녹색은 경유, 연두색은 하이브리드입니다. LF 소나타를 1500에서 2000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000 전후가 적당할 걸로 보여지고, 뉴라이즈는 많이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모던 등급에다가 키로수도 짧게 보고 흰색에다가 뭐 이렇게 보면은 쓸데없이 좀 비쌀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쓸데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모점으로 봤을 때 그냥 1400 전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DM8 같은 경우에는 2000 밑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금액이 2050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조건 보시려고 하면은 2000 미만으로도 차값만 기준입니다. 차를 구매하실 땐 총 6가지 들어가는 금액의 종류가 있는데, 차가격, 등치득세인 이전비, 매도비인 44만원 대부분 받거든요. 이거를 매도비를 왜 주냐라는, 억울하다, 난 주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방법이 있어요. 그 개인 직거래 말장난처럼 들렸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직거래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 상사에서 구매하신다고 한다면은 44만원이 들어갑니다. K카 같은 경우에는 38만 얼마 들어가는데 또 인증지대인가 들어가면은 40만원 전후 이렇게 또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안 받는 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있고, 저같이 좋은 차 여러분들께서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으로 생각하신 금액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실 때 가장 큰 실패하지 않는 방법, 매물도 제가 맨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금액에 포커스가 맞춰져 갖고 억지로 안 되는 금액으로 좋은 차를 보시려고 하다 보면은 탈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게다가 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어떤 유튜버나 어떤 딜러를 만나시느냐에 따라서 엔카도 마찬가지예요. 엔카는 보고 와서 그 가격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금액에 갇혀서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물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그 매물을 보러 가려고 하고, 그 차가 싸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고르시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엔카 작업하는 그런 딜러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일 수 있겠지만 뭐 보러 가서 아니면 안 사면 되지,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날을 잡고 연차라든가 주말이라든가 날 잡고 갔는데 뭐 안 사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뭔가 매물을 보고 적당해 보이면은 사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 엔카를 보고 와서 그 차를 사면은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사기 안 당하고 높은 금액으로 안 사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 차 봤다가 저 차 봤다가 다른 차종을 왔다 갔다 내지는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소나타 보러 가셨을 때 소나타 공부는 좀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K5라든가 아니면 SM5라든가 뭐 급이라든가 뭐 대형 뭐 이렇게 급을 완전히 쭉쭉쭉 가는 거는 비스무리한 거를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차가 깨끗해 보이니까 뭐 그냥 뭐 저 차보단 이 차가 나아 보이니까 그냥 그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이용하는 딜러들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해당하는 차라고 한다면은 DH 요즘 나오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안 되고, DM8 나오고요. P5로 따지면은요 2세대 오목하게 들어간 거, 과거에는 찾으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셨었는데 요즘에는 좀 덜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좋은 걸로 나옵니다. K5 MX SX 같은 경우에는 1000초, 그러니까 1000 살짝 전후로도 가능하긴 한데 그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더뉴 말리부가 이 가격대에 형성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1000초로 저는 다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1600 이하로, 1000에서 1600 이하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다. 젊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시라든가 더뉴 말리부 급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튼튼하고 뭐 적당해 보이고 현대기아는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뉴 말리부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신 건 아닐까. 왜냐면은 수리비 뭐 맨날 수리하는 건 아니긴 한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됐었던 소나타나 뭐 근데 이건 너무 아빠 거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연비가 뭐 최악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수리비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이거 타고 축구나 뭐 운동 뭐 야구나 뭐 친구들 만나거나 하면은 요런 급으로 가면은 조금 애매한데, 뭐 성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MBTI 16가지가 쭈르륵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 그릴도 그렇고 올류말리부, 더뉴말리부 둘 중에 어떤 걸 추천해요? 하세요. 어떤 게 더 나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모든 차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금액에 맞춰서 사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가 무조건적인 정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차는 다 폐차가 되거나 그럴 거예요. 말리부도 첫 번째 말리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것만의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가격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굴러가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수리비가 뭐 엄청나게 뭐 자주 한 달에 한 번 수리하는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수리 빈도가 조금 높아지긴 하는데 한 번 수리를 해놓은 부분은요 엄청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한 번 수리를 해놓은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최악은 아니에요. 뭐 딜러들은 디젤 좋아합니다. 디젤이 무조건 연비도 좋고 치고 나가는 것도 힘이 언제나 휘발유보다는 좋아요. 하지만 약간의 진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진동이 좀 있으면은 애기를 신생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동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잡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아니라 적응되면은 그리고 또 기술이 말이죠. 엔진에서 들려오는 그런 엔진 소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차음제를 통해서 좀 과거보다는 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한 15년씩 정도만 되더라도 차음제에 대한 유행들이 제조사에 대한 유행들이 있기 때문에 12년씩 뭐 이런 것들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은 조금 더 날 수 있고 14, 15년씩 정도 됐을 때 디젤 차들이 엔진 소음이 좀 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은 디젤, 노란색은 휘발유, 빨간색은 LPG, 그 다음에 연두색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1500에서 2000이다 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K5 2세대 K5 3세대인데 요게 풀체인지고 이게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이 전 풀체인지된 살짝 바뀐 모델이라고 봤을 때 이뻐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풀체인지가 언제나 좀 더 인기가 확연하게 많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수가 압도적으로 풀체인지가 많습니다. 더 나중에 나온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 버전인 요 차가 신차 판매율로 봤을 때도 요게 좀 더 많을 겁니다. D 엣지도 말이죠. 요게 LF가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살짝 바뀐 거인데 당시에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택시가 많이 돌아다님으로 해서 별로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 이제는 초반에는 그게 좀 심한데 가면 갈수록 좀 덜해지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요게 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00에서 2000이면은 아반떼 CN7 이렇게 나오고 대형차로 봤을 때는 그 G80이 또 1세대 나오긴 합니다. DH도 있어요. DH도 이 가격대에 형성이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1500 전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K9이 가성비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명하잖아요. 1500에서 2000이면은 더뉴 이게 나오긴 하는데 요 대수가 말이죠. 100대가 좀 넘어가야 고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거 수도권 전 지역 통틀어서 53대면은 많은 게 아니란 말이죠. K9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고를만은 합니다. 가격은 1000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뭐 2000 이상의 차들도 같이 이제 껴있기 때문에 2000에서 2500, 뭐 3000 이 사이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는 5000 전후도 있긴 하죠. 준대형이라고도 하고 뭐 대형차도 껴있긴 합니다만 준대형도 이렇게 껴있긴 합니다. 3000cc 미만을 준대형이라고 하고 3000 이상을 대형차라고 배기량에 따라서 하는 거지 크기에 따라서 소형, 준준형, 뭐 대형 뭐 이런 거를 판가름하는 건 아니고 고속도로 기준이 또 따로 있고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다 소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SUV는 여기 보시면은 산타페 더 프라임이 있는데 산타페 TM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으로 고르시려고 하시면은 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차 고르시려고 하면은 오히려 급을 낮춰서 1500에서 2000이면은 소렌토라든가 요 산타페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있어요. 뭐 니로라든가 그 다음에 호나라든가 그리고 또 티볼리 이렇게 나오는데 티볼리 급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쌍용의 티볼리의 1500에서 2000 요 금액대를 보시게 되시면 연식은요 19, 20, 21 나오고요. 좀 등급 낮은 걸로 봤을 때 24년식도 있긴 합니다만 베리뉴 티볼리도 나오긴 합니다. 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렉스턴 그냥 일반 렉스턴 G4 올류 이쪽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G4는 많이 나올 텐데 올류 렉스턴은 거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G4 렉스턴으로 보셔야 된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 그릴이 이렇게 생긴 거고 올류로 가야 그릴이 좀 와이드해집니다. 올류 한 대도 없어서 이거를 풀어야 돼요. 올류는 어떻게 생겼냐 그릴이 좀 와일드해집니다. 이렇게 올류는 가격이 좀 세죠. 소비 편이 좀 완성이 돼야지 같이 세트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0에서 2000 한 대도 이 가격대 렉스턴 스포츠 칸 말고요. 그냥 렉스턴 스포츠 많이 있습니다. 연식은 18년, 19년, 20년 정도로 나오고 키로수들은 10만 이하가 좀 주로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위에 업데이트 해놓을 테니까 클린카지.com 그리고 또 밑에 댓글란에도 제가 사이트 링크를 남겨놓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은 43대밖에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칸이 더 많이 팔렸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 많이 없다는 게다가 또
또 키로수들도 조금 더 상승해서 10만 이하보다는 좀 위가 많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대수가 이렇게 적다 보면은 고르기가 뭔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좀 빠져있다라든가 색깔을 맘대로 못한다라든가 키로수가 있다라든가 난 녹색에 그냥 바 형태나 뭐 하프탑이라든가 좀 그런 쪽으로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조차 못 맞추실 때가 많고 난 키로수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상관 있는 게 뭐냐면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처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은 거는 애시당초 여러분들께서 죄송한 표현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낮은 금액으로 좀 보셔서 그런 거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 말 웃기게 하네?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 고른 거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장사 속으로 얘기를 잘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송구합니다. 이 가격대 더뉴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뭔가 등급이 낮거나 뭐 사고가 있거나 그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럴 거예요. 금액을 풀고요. 더뉴 렉스턴 스포츠만 보게 되면은 67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3대밖에 안 나왔죠. 2000 미만은.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98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고를만 하다라는 얘기죠. 금액선은 2000 후반 3000 초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더뉴보다 그냥 렉스턴 스포츠 칸 보셔도 이 가격대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점.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아직은 막상 가서 봤는데 깨끗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광택해놔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눈높이가 감사하게도 조금은 낮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중간 혹은 그 이상의 눈높이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못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좀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냥 난 굴러가면 상관없고 탑도 상관없고 색깔도 상관없고 난 다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고르실 만한 대수고 매물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 QM6도 나올 겁니다. 더뉴 QM6 LPG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은 100대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고를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위에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쌍용 받고 그다음에 기아의 소렌토, 셀토스는 비싸요. 비쌉니다. 쭈르륵 나오죠. 그러니까 소형 SUV 치고는 비싼 편이고 이 가격대 소렌토는 뭐 나오냐? 4세대 나올까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3대밖에 안 나오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뉴 보셔야 됩니다. 205대씩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위에서 한번 밑에 댓글란에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티지 더 볼드가 나올 것 같은데 131대 나옵니다. 일반적이라는 얘기고 키로수도 두 자릿수보다는 한 자릿수 그러니까 뭐 6만, 7만이 좀 주로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디올류 스포티지 요즘에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거는 지금 이 가격대는 없다. 다 빼고 볼까요? 빼고 보면은 113대가 나오는 건데요. 2000 후반에서 3000 거의 초중반 3400 미만이 주로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LPG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게다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LPG는 이제 대수가 지금 17대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전체 대수가 그래서 그렇긴 한데 2400에서 3000 초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G80으로 따졌을 때 2000까지 다 빼고 143대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좀 예전에 봤을 때는 2000 미만으로 사면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 가격에는 1500에서 2000이라고 한다면은 DH를 봐야 되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얘기고 요즘에는 가격이 좀 떨어져서 살만한 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4륜의 프리미엄 럭셔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3.3 4륜의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티지 이 두 개만 체크를 해서 보면은 34대라고 했을 때 많은 겁니다. 근데 키로수 3만 미만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요 대수가 3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2000 초로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키로수를 13만까지 보게 됐을 때 G80의 3.3 4륜의 럭셔리는 몇 대가 있을까? 10대 있는 겁니다. 프리미엄 럭셔리로 봤을 때 몇 대가 있을까? 3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한 거 구매하시려고 하면은 아직도 2000이 좀 넘는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고 표면적으로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13만 이상을 이제 봐야 되면은 상품성들이 살만은 한데 그 살만하다라는 그 기준이 많은 분들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죠. 이 가격대에 뭐 G70도 있을 것이고요. 50대 나옵니다. 고를만한데 키로수들이 대부분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점도 2000 이상으로 좀 봐야 좀 깔끔한 거 나오겠구나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 EQ900을 봤을 때 59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키로수 역시 13만 미만으로 봤을 때 2대밖에 안 나온다.
살 수 있는 것 같았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현대도 받고 산타페 TM을 만약에 1500에서 2000 보려고 하면은 146대씩이나 나오는데 만약에 10만 킬로 이상은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51대씩이나 있어 보이잖아요. 등급을 디젤로 2륜에 그냥 익스클루시브급으로 보게 되면은 11대 이렇게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TM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흰색도 없고 좀 억지로 살짝 봐야 되는데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게 좀 생긴다라는 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등급 다 빼고 그냥 프리미엄이나 모던급을 많이 안 부셨을 걸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23대 나오긴 합니다. 키로수도 10만 이하 나오긴 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뭔가 조금 아쉬울 만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가격대에 많이 보시지 않을까. 산타페 고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1500에서 2000. 근데 다 해서 2000이라고 한다면 더 어려워지죠. 여기 점검자 의견란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성능기록부의 점검자 의견란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한 3달 된 거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 한 2달 된 거는 이 정도 6월 13일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뭐 보셔도 처음에는 비쌌다가 안 팔리니까 금액을 조금씩 내려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달이 좀 넘어가는 거는 의심을 해보거나 빼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 내지는 그 이내 거로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이 정도 하면 되나? i30 P도 1500에서 2000 나오긴 합니다. 단종됐죠. K7 프리미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가격대 26대 있긴 합니다. 하지만 2000이 좀 넘어가야 여러분들 기준에 맞는 차가 나오지 않을까. LPG 위주로 돼 있고 LPG면 더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말이죠. 일반적인 안정적인 금액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무리하는 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2000 살짝 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K8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한 대 있네요. 이거는 안 된다 라는 얘기. 궁금해서 뭐 찍어보면은 성능기록부를 봤을 때 좀 빨갛죠. 안쪽까지. 요게 이제 사고차라는 얘기예요. 다 좋은 차, 뭐 사고가 없는 차만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 걸로 봤을 때 K5는 노바 이렇게 봤을 때 없고 10만 이하라서 그런데 10만 이상은 있을까? 없어요. 노바는요 1000초로 봐야지 좀 적당하지 않을까. SM7 노바 있을까? 없습니다. QM6 223대씩이나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이다 라는 부분이고 더뉴의 LPG로 보면은 100대씩이나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라고도 아까 또 봤었죠. 이렇게 해서 쉐보레 거는 트레일블레이저 이게 좀 세던데 없어요. LPG 빼고 54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트레일블레이저 사고 싶다라는 게 과열됐었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조금 식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오래 탄다라고 봤을 때 그 수리비가 뭐 짜증날 만큼 뭐 나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중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타시기에는 이쁘게 별 무리 없이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수리비야 뭐 사설 공업사 가시면은 또 적당할 수도 있고 한데 제 와이프라고 한다면은 MBTI적으로 저는 안 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트랙스는 크로스오버 이렇게 보면은 한 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진 않다. 2000이 좀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카니발은 이 가격대 뭐가 나올까? 594대씩이나 나오네요. 키로수들이 원래 SUV들 이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짧게 타려고 하는 차들보다는 좀 많이 타려고 하는 차들이 있는데 중간에 교집합적으로 뭐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더뉴 카니발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거는 위와 아래 한 번씩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매물 말고 어디엔가 더 좋은 매물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딜러 전산에는 그 수도권에 있는 차라고 한다면은 누락된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선택이 아닌 모든 매물은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서 거의 뭐 타 지역이 1이라고 치면은 여기 수도권에 있는 매물이 9, 1 정도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매단지 규모가 엄청나고 딜러 수 상사 수가 전혀 달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든 매물은 광택을 해서 기본적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실물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날 수 있다라는 점. 외부는요. 외부의 모습은 실제로 봤을 때 조금 더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실내의 모습은요. 실물을 봤을 때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게 이상하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할부로 구매하시는 게 난지 뭐 계좌이체가 난지 카드로 구매하시는 게 난지 계좌이체가 뭐 항상 낫죠. 왜냐면 이자나 결제 수수료 뭐 그런 거를 안 내기 때문에 카드는요. 1000이라고 따졌을 때 3에서 5% 그러니까 30 혹은 50만 원 이렇게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는요 7에서 한 12% 정도가 금리의 일반적인 부분이고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19.9%도
분도 나오시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이율로 봤을 때는 한 6에서 12% 사이가 좀 일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1금융, 신한은행, 신한마이카 이런 금융권도 5%대 많이 못 본 것 같고요. 6%, 7%가 일반적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수입차는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한번 수입차는요 제가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차종이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간단하게 업데이트 요청을 해주시면은 안 사시더라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간단한 질문이라도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도 아까 보여드렸던 요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또 차종별로, 그러니까 준대형이면 준대형, 경차면 경차,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